먼저 디즈니랜드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디즈니의 직원들은 고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시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디즈니월드 직원들은 이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규칙을 어길 시에는 징계 조치가 경우에 따라 권고사직 처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해야만 하는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핸드폰의 사용 혹은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온전히 안내사항에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님들이 찍은 사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고객님들께 친절히 대하면서 사진에서 이상한 점이 없나 확인하여 주십시오. 만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을 시 경비요원을 불러주십시오. 무료 상품 등으로 고객님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이노소어 어트랙션에 찍힌 매 7번째 사진들은 무조건 삭제하십시오. 이의가 제기될 시엔 기술적인 오류라고 설명한 뒤 패스트패스권을 제공하십시오. 세 번째, 호수 속에 상어와 악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디즈니 소유의 지정된 수영장 밖에서의 수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호수 근처의 악어 시체는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지역 밖으로 대피시키고 보안 요원을 부른 뒤 얼마나 많이 먹혔는지에 대해 기록하십시오. 다섯 번째, 미키마우스는 한 번에 단 한 명만 나갑니다. 만일 두 번째 미키마우스가 사인 회장에서 발견되었을 시 눈 부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모든 디즈니 코스튬은 눈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만일 눈 쪽에 구멍을 찾지 못했다면 사인회는 계속해서 진행하되 사진 촬영을 막아주십시오. 사인회가 마무리된 후 즉시 보안요원에게 연락하십시오. 여섯 번째, 떨어져 있는 두 번째 미키마우스를 발견했다면 그를 터널 쪽으로 유인하십시오. 오리들은 이것 때문에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 후 즉시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디즈니월드의 보안요원들은 글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디즈니 보안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는 걸 발견한다면 즉시 그 공원 구역은 폐쇄하십시오. 이 규칙들은 고객님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선 위 규칙을 꼭 모두 숙지하시고 잊지 말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지내십시오. 휴가철이 한창인 지금 저희 캐슬 워터파크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워터파크는 손님과 직원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매뉴얼은 여러분들을 포함한 직원들과 손님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모두 숙지하신 뒤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에 글과 제 말에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워터파크의 안전요원들 중 하얀색 유니폼을 착용한 직원을 목격했다면 즉시 보안팀에 연락하십시오. 저희 워터파크 안전요원들의 유니폼은 전부 빨간색입니다. 두 번째, 워터파크 내에서는 가끔 미아가 발견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당황하거나 울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미아 보호소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미아가 된 아이가 과할 정도로 웃고 있거나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어 보인다면 보안실로 데려가십시오. 나머지는 보안실 직원들이 알아서 조치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낡아 빠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즉시 보안과장님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런 낡은 조끼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워터파크에서는 절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갖고서나 입고서도 입장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만약 워터슬라이드 중에 갈색 워터슬라이드가 보인다면 즉시 주변 안전요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되어 있습니다. 5번째, 만약 어떠한 풀장에서든 광대 분장을 한 자가 목격이 되었다면 당장 그 구역을 폐쇄하고 보안팀을 호출하십시오. 사방이 물인 워터파크에서 분장이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6번째, 저희 워터파크는 해가 지기 전에 손님들을 내보낸 뒤 문을 닫을 준비를 합니다. 모두가 빠져나갔음에도 누군가 유스풀에 있다면 그곳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유스풀은 당연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7번째, 모든 풀장에서는 가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요원분들의 경우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다면 일단 그의 표정을 어떻게든 확인하십시오. 그자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면 즉시 구하십시오. 근데 만약 그자가 기쁜 듯이 웃으며 오직 팔다리만을 허우적거린다면 절대로 구하러 가지 마십시오. 자, 8번째, 만약 손님들 중 누군가를 업고 있는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업힌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당장 그 손님을 어떤 핑계로든 의무실로 데려가 초록색 명찰을 착용한 선생님을 찾으십시오. 그 뒤부터는 선생님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 그 손님이 의무실에 가기를 거부한다면 보안팀을 부르세요. 그 손님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날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9번째, 저희 워터파크에 여러가지 색깔이 섞인 알록달록한 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기구를 목격했다면 즉시 보안팀과 설비팀을 호출하세요. 그리고 총괄 매니저에게 이 일을 보고하십시오. 그가 철저히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모든 손님들을 실내 수영장으로 대피시키십시오. 손님들께는 잠시 안전문제로 30분간 수리하겠다고 둘러대십시오. 절대로 그 기구 가까이 가서는 안됩니다. 그 누구도 그런 기구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10번째, 만약 본 적 없는 아주 낡은 미끄럼주의 팻말이 워터파크 내에 어디든 목격이 된다면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즉시 근처의 안전소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그들이 적절히 조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 팻말에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11번째, 워터파크가 문 닫을 준비를 할 시간에, 즉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 라커룸과 샤워실에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분실물이나 나가지 않는 인원이 있다면 다음날 아침에 발견될 테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곳들에서 빈번하게 직원들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2번째, 만약에 불이 전부 꺼진 수영장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다면 일종의 경고입니다. 일단 소리가 나는 쪽으로 즉시 가십시오.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야만 안전합니다. 이 항목을 부정하는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12번 항목이 원래 있었나? 자, 13번째, 안전요원분들의 경우 어느 풀장이든 이상할 정도로 마르고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큰 남자를 목격했다면 절대로 호루라기를 불지 마시고 즉시 안전요원 팀장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는 이곳에서 꽤 오래 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께서 적절한 대처법을 알고 있으니 그분께 맡기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 남자를 향해 호루라기를 불지 마십시오. 14번째, 뭐야? 이 매뉴얼에는 12번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만약 12번 항목이 존재한다면 절대로 그 항목을 믿지 마십시오. 매뉴얼을 새로 지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절대로 12번 항목에 적힌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뭐야 이거?
저 매뉴얼 좀 새로 다시 갖다 주세요. 다시 직원분들한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워터파크에서 일하시면서 숙지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 매뉴얼은 여러분들과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그대로 따르시기만 하신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슬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 매뉴얼의 유출을 대비해 이름은 가명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판타지 놀이공원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놀이공원은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며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사항들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신체장애, 사망, 정신질환, 실종 등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저희 놀이공원 측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 놀이공원에서는 검은색 풍선을 팔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지도 않습니다. 갖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만약 검은 풍선을 들고 있는 손님이 있다면 조심스레 다가가 풍선이 불량이니 새 걸로 바꿔드리겠다고 말씀드린 후 풍선을 회수해 풍선 가게로 가져가십시오. 그 가게 직원들이 알아서 폐기할 것입니다. 만약 그 손님들이 자신들이 갖고 들어온 것이라며 거부한다면 보안팀을 부르세요. 두 번째, 해가 저문 뒤 놀이공원의 가로등이 자주 깜빡거리는 날이 있습니다. 정비팀에 연락하십시오. 저희 놀이공원의 가로등 및 모든 전기 장치들은 정비팀에서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호수는 손님들이 보트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트에서 내린 손님이 이빨이 날카로운 인어 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해 말한다면 당장 보트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호수 근처의 손님들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십시오. 손님들께는 설비 문제로 수리해야 한다고 둘러대십시오. 그리고 보안팀과 설비팀을 호출하십시오. 그 뒤는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보안팀은 실종자가 있는지, 있다면 전부 먹혔는지를 조사한 후 처리할 것입니다. 설비팀은 어느 곳의 안전망이 망가진 것인지 살펴본 후 수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가끔 놀이공원 내에서는 미아가 발견됩니다. 대부분은 방송을 통해 부모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미아가 된 아이가 자신을 따라오길 요구한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만약 4D 영화관에서 나오는 손님들의 표정이 멍하고 전혀 웃고 있지 않다면 보안팀을 불러 그 손님들을 잠시 붙잡아 두십시오. 그 다음에 설비팀을 불러 4D 영화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달하십시오. 멍하니 나오는 손님들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호러 어트랙션인 호러블 하우스는 문을 열기 전에 직원들이 입구부터 출구까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만약 출구로 나왔을 때 어깨와 머리가 무겁다면 의무시설로 가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저문 뒤에는 호러블 하우스에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여러분들이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칸막이 문에 달린 3개의 잠금 장치를 모두 걸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장치를 3개 모두 걸었다면 안전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면 그때 나가십시오.
화장실 청소 담당자에게 연락해 바닥에 묻은 커다란 발자국 같은 것을 지워달라고 하십시오. 8번째, 만약 누군가 검은색 풍선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장 보안팀을 호출하십시오. 그는 저항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지 마시고 특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9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물품 창고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 꽤나 긴 복도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 복도에서는 뒤를 돌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불러도 건드려도 다리를 붙잡아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10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퍼레이드는 광장에서 시작해 정해진 코스를 돈 후 광장으로 돌아와 끝이 납니다. 만약 정해진 코스대로 가지 않고 놀이공원 오른쪽에 위치한 숲으로 가고 있는 퍼레이드를 목격했다면 손님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나누어주는 검은색 풍선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 일을 풍선 가게에도 전달해 주십시오. 그들이 풍선을 회수해 확실히 폐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퍼레이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퍼레이드의 규모를 보안팀과 설비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 놀이공원 말고도 그것들의 퍼레이드를 눈치챈 테마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11번째, 놀이공원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분수에는 적당한 크기의 종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 종이 울리고 있다면 그날 홀어블 하우스는 문을 닫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보장치이며 놀이공원 뒤쪽에 위치한 산에서 무언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짐승이 아니지만 산짐승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홀어블 하우스가 문을 닫는 이유는 그곳이 산과 제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울리면 보안팀은 곧장 홀어블 하우스로 향할 것입니다. 12번째, 해가 저물고 놀이공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모든 놀이기구가 운행을 하나둘씩 끝내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각자 업무 공간을 정리한 뒤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들의 캐비넷에 이봐, 혹시 회전목마 근처에 내가 잃어버린 게 있나 잠깐 찾아봐 줄 수 있겠어? 이런 식의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다면 쪽지를 떼어서 불에 태우십시오. 그리고 회전목마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곧장 퇴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놀이공원의 직원들은 서로의 캐비넷에 절대로 쪽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13번째, 해저 컨셉의 놀이기구인 파이렛 어드벤처는 다른 놀이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운행을 시작하기 전 모든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근데 만약 음향 효과를 체크하는 도중에 너희의 배를 모조리 침몰시켜 주겠어라는 대사가 나온다면 그날 파이렛 어드벤처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음향 효과를 넣어놓은 적은 없습니다. 14번째, 만약 놀이공원의 모든 놀이기구가 운행을 끝내는 시간에 아직도 운행 중인 놀이기구가 있다면 즉시 그쪽으로 가서 주의를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놀이공원에서 일하면서 지켜주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위의 내용대로만 따라주시고 숙지하신다면 모두가 행복한 놀이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 지침서의 항목은 총 13개이며 14번째 항목은 존재하지도 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14번째 항목이 적혀있는 지침서를 받으셨을 경우 즉시 통째로 불에 태우고 지침서를 새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서야, 식물원은 재미있게 잘 봤어? 엄마는 엄청 큰 개미족 봤다고 하던데 민서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아빠는 그 새벽에 가지 치던 아저씨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희한하게 그 야밤에 가지를 치고 있어. 오늘은 우리 민서가 좋아하는 물고기가 엄청 많은 아쿠아리움에 왔어. 다른데 가보고 싶은 데는 없어? 한번 생각해보고 댓글로 남겨줘. 반갑습니다. 저는 아쿠아리움 큐레이터 세무미입니다. 먼저 저희 아쿠아리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및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손님들과의 간격을 2m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쿠아리움은 입장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금방 끝이 나니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쿠아리움 입장 요금은 어른 및 청소년은 3만원, 어린이 및 경로자분들은 25,000원입니다. 9월 1일부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입장 마감은 영업 종료 시간 기준 1시간 전입니다. 두 번째, 저희 아쿠아리움에서는 620종, 약 6만 4천여 마리의 바다생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총 18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전문 큐레이터들의 자세한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4번, 6번 구역에는 큐레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역을 관람하시면서 큐레이터의 안내를 받으셨다면 각 구역에 있는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4번 구역은 바다사자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들어왔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바다사자 우리를 보지 말고 그냥 지나쳐주세요. 간간히 바다사자가 아닌 무언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현재 관람객분들께서만 목격하고 있어 현재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7번 구역은 지능이 높은 돌고래 구역입니다. 전문 큐레이터들의 안내와 함께 아쿠아리스트가 돌고래와 함께 입장할 것입니다. 저희 아쿠아리움의 아쿠아리스트는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만약 1명 혹은 3명이라면 큐레이터에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리지 않는다면 당일 그 구역은 안에 있는 모든 관람객들을 포함해 폐쇄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7번 구역을 지나게 되면 한층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한층을 내려왔는데도 더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인다면 절대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저희 아쿠아리움은 지하 1층까지 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지하로 내려오시면 젤리피쉬 갤러리가 있습니다. 해파리에 대해서 자세한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문의 해파리를 체험하게 하는 안내 직원이 있다면 아무런 행동 없이 그 직원을 쳐다보고 계십시오. 머지않아 그 직원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12번 구역은 저희 아쿠아리움의 하이라이트 구역입니다. 바다 터널을 지나실 수 있습니다. 길이는 약 1.8km이며 6만 4천여 마리 중 절반 이상과 수십 명의 아쿠아리스트들이 있어 마치 바다 생물들과 인간이 바닷속에서 공존하는 듯한 진광경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바다 터널에서 간혹 인어를 보았다는 관람객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인어가 아닙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신체의 군데군데 사람과 물고기의 모습이었다. 오른쪽은 사람, 왼쪽은 물고기 모습이었다. 상체는 물고기, 하체는 사람이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의 팔다리가 수없이 나 있었다 등 하나같이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관람 도중
인어를 목격하신다면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9번째, 바다 터널에는 길이가 8m가 넘는 대형 가오리가 있습니다. 이는 터널 쪽으로 자주 오지는 않지만 큰 몸집 때문에 멀리 있는 실루엣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형 가오리가 터널 쪽으로 다가와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단, 입 안쪽으로 밝은 회색의 무언가가 보인다면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의 잠수복은 밝은 회색입니다. 10번째, 바다 터널을 지나면 남북구 구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펭귄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쯤 이곳을 지나시면 사육사가 펭귄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육사의 복장이 펭귄 복장이라면 핸드폰 후레쉬를 그에게 비추십시오. 그는 저희 아쿠아리움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밝은 불빛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11번째, 아마존 구역에는 피라냐, 전기 뱀장어 등 열대 지역에서 사는 수중 생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중 갑작스런 두통과 어지러움이 온다면 뒤로 돌아 남북구 구역으로 돌아가 주세요. 열대 생물들이 들어오며 같이 오면 안 될 것들이 같이 왔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극지방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12번째, 기프트샵에서는 각종 육식동물의 이빨 모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면허의 이빨이라고 해서 사람의 치아와 비슷한 상품이 있다면 흰 돌고래의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을 찾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을 찾기 전까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이상함을 눈치챘다면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안전교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전 방금 교육했던 안전수칙을 프린트해서 드리고 있으니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위해서 QR코드 준비해 주시고 일어나 주세요. 그럼 재미있고 안전한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민서야, 아쿠아리움 어땠어? 그 수족관에 있던 인어 진짜 신기했지? 사람이 분장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요즘 코스튬이 잘 나오나봐. 아, 민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동물원 가자고 해서 드디어 왔다, 동물원. 민서는 무슨 동물이 제일 좋아?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사자를 제일 좋아했는데. 엄마 어디 갔냐고? 아, 엄마는 오늘 피곤하다고 숙소에서 쉰대. 오늘 아빠랑 재미있게 놀자. 민서 계속 놀러만 다녀서 배고프지? 동물원 갔다가 뭐 좀 먹으러 갈까? 어때? 한번 생각해보고 댓글로 남겨줘. 안녕하세요. 저희 모미동물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물원은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으며 저희는 조금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저희 동물원의 입장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 야간 개장은 없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저희 동물원은 곳곳에 보안팀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보안팀에게 알려주세요. 두 번째, 저희 동물원에는 백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눈동자가 온통 검붉은 백호를 보았다면 즉시 보안팀에게 알려주세요. 세 번째, 저희 동물원의 사육사와 보안팀의 유니폼색은 황토색과 검은색입니다.
만약 빨간색의 복장을 입은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바로 보안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역은 폐쇄 조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가 아닌 보안팀이 먼저 보았다면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이용객과 함께 폐쇄 조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만약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 우리 안내 표지판을 보았다면 그 즉시 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으세요. 누군가가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흔들며 여러분을 깨우려 할 겁니다. 절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다면 그때는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저희 동물원에는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원숭이 우리에서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듯한 원숭이가 있다면 원숭이의 귀를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만약 귀가 빨간색과 검은색의 줄무늬라면 즉시 보안팀에게 알리십시오. 그 후 보안팀과 사육사가 알아서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가 무슨 행동을 하던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 원숭이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동물원 이용 중 무료로 솜사탕을 나누어주는 비에로를 본다면 그 근처로 가시면 안 됩니다. 현재 저희 동물원에서는 그자를 잡으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고객님들의 신고를 받아 출동하면 그 자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것이 주는 솜사탕을 먹은 고객님들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절대로 받아서도 근처에 가서도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인도 코뿔소 우리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코뿔소가 우리에서 나가지 않도록 설치한 것도 맞습니다만 주된 목적은 안에서 밖으로의 탈출 방지가 아닌 밖에서 안으로의 진입으로부터 코뿔소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덟 번째, 사파리 차량을 타고 동물을 관람하던 중 차량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따라오는 곰이 있다면 같이 탑승해 있는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언뜻 보기엔 곰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곰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눈치챘다는 것을 그것이 알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주세요. 아홉 번째, 미어캣 우리의 미어캣들이 전부 다 한 방향을 주시한다면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해 달리십시오. 미어캣의 습성은 몇 마리의 미어캣들이 번갈아가며 보초를 섭니다. 근데 우리 안의 모든 미어캣이 한 방향을 주시한다는 건 보초보다는 무언가를 주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만약 누군가가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 우리 근처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가는 길이 기억나지 않아 같이 가자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유는 4번 항목과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자는 포기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11번째, 만약 호랑이 우리에서 꼬리가 없는 호랑이를 보았을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신기한 호랑이라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십시오. 호랑이의 습성은 뒤에서 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존재가 아니며 사진을 찍게 되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12번째, 동물체험관에는 다양한 초식동물들과 새끼동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먹이도 줄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입가에 털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토끼를 발견했다면
최대한 그 토끼와 멀리 떨어져 다른 동물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예전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토끼에 물려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토끼는 안락사시켰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가가 붉게 물들은 토끼가 발견되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모미동물원의 안전수칙 내용입니다. 위 수칙들을 지켜주시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민서야, 사고 싶은 거 다 샀어? 이쁜 인형도 사고 기분 좋겠네? 소리 나는 인형은 없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 인형이 이름을 불렀어? 아니, 거기 분명히... 아니야, 알겠어. 아빠가 잘못했어. 대신 놀이공원 가자. 분명 장난감에 소리 안 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판타지 놀이공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놀이공원은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몇 가지 수칙들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았을 시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신체 장애, 사망, 정신질환, 실종 등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희 놀공원 측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개장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 개장 시간입니다. 자유이용권은 성인 5만원, 청소년 45,000원, 어린이 3만원입니다. 결제 전 카드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 검은색 풍선을 들고 있는 손님이 있다면 풍선 가게 직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 놀이공원에서는 검은색 풍선을 팔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지도 않습니다. 갖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 뜻은 저희 놀이공원 내에 검은 풍선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해가 저문 뒤 놀이공원의 가로등이 자주 깜빡거리는 날이 있습니다. 깜빡거리는 가로등 밑 혹은 근처에 있다면 바로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불빛이 밝은 곳이면 밝은 곳일수록 좋습니다. 대부분 전구 혹은 전류 문제로 깜빡거리는 겁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전구의 불빛을 빠른 속도로 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리만 피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호수는 여러분들께서 보트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트를 타고 호수를 돌아보는 도중 이빨이 날카로운 인형 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목격하신다면 무시하시고 운행을 마쳐주세요. 보트에서 내린 후 직원에게 인어를 목격했다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십시오. 위 인어 같은 것은 저희 계열사에서 운영 중인 아쿠아리움에도 간혹 출몰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어와 같은 것을 목격하셨다면 직원에게 바로 알려주십시오. 다섯 번째, 가끔 놀이공원 내에서는 미아가 발견됩니다. 미아 센터로 안내해 주시거나 저희 놀이공원 직원에게 맡겨주십시오. 대부분 방송을 통해 부모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아가 된 아이가 자신을 따라오길 요구한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4D 영화관을 이용하던 중 검은색 풍선을 든 삐에로를 보신다면 그 자리에서 눈을 바로 감으십시오. 절대로 눈을 마주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눈을 마주칠 경우 여러분은 잠시 동안 기억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용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도와줄 겁니다. 저희 놀이공원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수칙을 따라주신다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7번째, 호러 어트랙션인 호러블 하우스는 문을 열기 전에 직원들이 입구부터 출구까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용을 마치고 출구로 나왔을 때 어깨와 머리가 무겁다면 의무시설로 가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안내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8번째,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용 화장실은 말 그대로 직원을 위한 화장실입니다. 그럼에도 간혹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기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칸막이 문에 달린 3개의 잠금 장치를 모두 걸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일이 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장치를 3개 모두 걸었다면 안전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면 그때 나가십시오. 화장실 입구에 적혀있는 청소 담당자에게 연락해 바닥에 묻은 커다란 발자국 같은 것을 지워달라고 하십시오. 9번째, 만약 누군가 검은색 풍선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장 소리를 질러 그자의 위치를 알리십시오. 저희 보안팀이 바로 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행동에 어떠한 보복도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절대로 다가가지 마시고 특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10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퍼레이드는 광장에서 시작해 정해진 코스를 돈 후 광장으로 돌아와 끝이 납니다. 만약 정해진 코스대로 가지 않고 놀이공원 오른쪽에 위치한 숲으로 향한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나눠주는 검은색 풍선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주위 다른 이용객분들께서 따라가거나 풍선을 받으려 한다면 온 힘을 다해 막아주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도착할 때까지만입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니 다른 고객님들을 잠시만 막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퍼레이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검은 풍선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 놀이공원 말고도 그것들의 퍼레이드를 눈치챈 테마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11번째, 놀이공원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분수에는 적당한 크기의 종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 종이 울리고 있다면 그날은 호러블 하우스는 문을 닫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보장치이며 놀이공원 뒤쪽에 위치한 산에서 무언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짐승이 아니지만 산짐승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호러블 하우스가 문을 닫는 이유는 그곳이 산과 제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울리면 보안팀은 곧장 호러블 하우스로 향할 것입니다. 12번째, 해적 컨셉의 놀이기구인 파이렛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만약 놀이기구가 출발할 때 너희의 배를 모조리 침몰시켜주겠어 라는 대사가 나온다면 바로 운행 정지 요청을 해주십시오. 다른 놀이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운행을 시작하기 전 모든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거기엔 음향 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파이렛 어드벤처 음향 효과엔 저런 대사를 녹음한 적이 없습니다. 13번째,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들은 점검이나 모종의 이유로 운행이 조기 종료될 수도 당일은 운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운행이 종료된 놀이기구들은 놀이공원 중앙 분수대의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이 종료된 놀이기구인데 아직 운행 중인 놀이기구가 있다면
줄을 서지도 마시고 그쪽으로 가셔도 안 됩니다. 다른 놀이공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놀이기구가 종종 목격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존재하지 않는 놀이기구를 이용한 것이며 다른 세계로의 문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놀이공원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들만 지켜주신다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놀이공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여러분들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아유 맞다. 민서가 한참 전부터 스키장 노래 불렀는데 이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빡하고 있었네. 작년에 갔던 곳이 없어져서 뭐 어디를 가야 되나? 좀 괜찮은 곳 없나? 왜 여길 한 번도 못 봤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긴 하네. 아닌가? 우리가 가던 곳이 싼 건가? 뭐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일단 예약부터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모미 스키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스키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숙박시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넓은 크기와 함께 가장 긴 리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지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빠른 개장과 가장 늦은 폐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래 수칙을 필히 숙지해 주시고 입장하시어 안전한 이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저희 스키장의 개장은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개장 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회원 등록을 해주시면 개장 일주일 전 안내 문자가 별도 발송됩니다. 날씨에 따라 개장 일정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사오니 방문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스키장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도착 전 5km 전부터 저희 스키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눈의 색이 빨간색일 경우 유턴을 하여 돌아가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눈은 흰색입니다. 더럽혀진 눈도 회색을 띠지 빨간색은 띠지 않습니다. 유턴 후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표지판이 보인다면 다시 스키장을 방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날 방문해 주십시오. 세 번째, 코스는 입문자 코스부터 최상급 코스까지 6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본인 및 다른 분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5, 6번 코스를 가실 때에는 리프트를 한 번 더 타고 올라갑니다. 1에서 4번 코스까지 올라가는 리프트를 탑승하신 후 4번 코스 오른편에 있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다만 이건 처음 올라갈 때만 해당되며 5번, 6번 코스 아래에 별도 리프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1 5번, 6번 전용 리프트에서 스키 혹은 보드를 착용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목격한다면 그것이 리프트에서 내리기 전까지 리프트에서 먼저 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길어도 3바퀴 안에는 내립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5번째, 스키장 인근부터 스키장 내부에
장비를 대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느 매장이든 무료로 장비를 대여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일부 점쟁이 혹은 무당들이 점을 본 후 점값을 안 받는 경우엔 그 사람의 점을 사가는 행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해서 넙죽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돈을 지불하려 해도 필사적으로 받지 않으려 할 겁니다. 강제로 쥐어주던, 돈을 내고 그냥 나오던, 돈을 던져버리고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6번째, 코스 중앙에서 우뚝 서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를 의식하지 말고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장비의 문제라든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서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목격한다면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옷이라든지 머리카락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며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한치의 움츠림도 없을 것입니다. 7번째, 스키장 내 숙소는 각 건물마다 테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러, 공포, 범죄와 같은 공포 분위기의 테마는 없습니다. 만약 예약한 숙소로 들어갔는데 위와 같은 테마로 꾸며져 있다면 저희 안내소로 곧장 와주십시오. 이때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평소와 같은 속도로 걸어와 주십시오. 8번째, 간혹 사람의 발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발자국이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 정상을 향해 있거나 숲으로 향해 있다면 안심하고 스키를 타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발자국이 끊겨 있다면 당일 야간 개장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쪽으로 향해 있다면 당장 안전요원에게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알리기 전에 안전요원들이 안내할 테지만 혹시나 먼저 발견하신다면 꼭 안전요원에게 즉시 알려주십시오. 9번째, 야간 개장 시 스키장에는 낮과 비슷한 밝기에 조명이 켜집니다. 야간 개장 이용 시 여러분에게 야광 팔찌 혹은 후레쉬 등 빛이 나는 물체를 여러분에게 착용시키려는 직원이 있다면 폴대를 이용하여 십자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십자가를 만드는 것만으로 쉽게 물러날 것이며 폴대가 없다면 땅에 최소한 여러분의 키와 비슷한 크기의 십자가를 그려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스키장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여러분께서 행복한 시간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속촌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각종 전통놀이, 먹거리 등을 즐겁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체험에 앞서 이용수칙 몇 가지가 있사오니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빠짐없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이로 일어난 일로 인해 민속촌 내부의 시설이나 물품에 손상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되오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에서 수칙 안내 영상 보신 후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속촌의 구역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쪽은 매표소와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광장이고 서쪽은 한과, 떡, 전통 음료와 여러 간식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한국의 전통놀이의 역사를 설명 및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간혹 북쪽 구역에 있는 행사 음식들을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기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북쪽 구역은 대규모 신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군용 철조망으로 막혀 있으며 그 너머에는 그저 건축 재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북쪽 구역에 관련된 후기가 올라온 날은 뉴스의 실종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이곳은 한국민속촌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는 이국의 문화에 관련된 체험이나 행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의 항목과 일치하는 사람이나 물건, 행사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표소로 달려가서 푸른색 도포를 입은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붉은색을 띠는 기모노를 입고 피부를 흰색으로 칠한 여자, 중국 청나라 시대의 옷을 입은 남자, 무예체험 코너에서 조선 장군의 복장이 아닌 사무라이의 갑옷 혹은 중세 유럽 기사의 갑옷을 체험하는 체험 부스, 초밥, 딤섬 같은 한국 전통 음식이 아닌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도저히 한국 전통 문화라고 생각할 수 없는 체험이나 행사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푸른색 도포를 입은 직원을 찾으십시오. 3番の規則は嘘です。長期の子も国、一するイベントや体験をお楽しみください。さあ、私たちと一緒に遊びましょう。 다섯 번째, 4번 항목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숫자 4는 죽을 4와 발음이 같아서 4번 항목은 비워져 있습니다. 만약 4번 항목을 발견하셨다면 뭐라고 써있든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남쪽 구역에 있는 여러가지 민속놀이 중에 제기차기를 하실 경우 제기의 밑부분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누구의 소행인지는 조사 중입니다만 가끔 누군가 제기의 밑부분에 얇은 바늘들을 붙여서 사람들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탈춤 공연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탈춤부터 새몸이 인형샵에서 주문 제작한 큰 사자탈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탈의 움직임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짐승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절대 이상함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진짜 짐승처럼 보일 만큼 잘 추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눈을 잘 보시면 눈과 입이 막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여덟 번째, 저희 민속촌 남녀 직원의 복장은 다릅니다. 남 직원은 붉은 금이군 복장에 모형검을 차고 있고 여 직원은 녹색 한복을 입고 분홍색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의 감독관은 위에서 설명한 푸른 도포를 입은 남성 혹은 여성 직원입니다. 아홉 번째, 만약 검은 도포에 갓을 쓴 직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면서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한다면 그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말해주십시오. 그 직원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직원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찾아보고는 그냥 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민속촌의 이용 수칙입니다. 규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수칙서에 민서야, 아빠 오늘 쉬는 날인데 뭐 할까? 저번에 아빠한테 하고 싶은 거 말한 적 있는데? 어? 저번에? 박물관 가는 거였나? 아니, 우리 동네에 있는 건데? 뭘까? 아빠가 기억이 안 나네. 아빠 바보. 내가 저번에
저번에 슬라임 카페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아, 맞다. 그래, 슬라임 카페 가자. 얼른 옷 갈아입고 와. 엄마는 출근했으니까 아빠랑 둘이 가자. 첫 번째, 저희 카페 기본 이용요금은 8,000원이며 슬라임의 종류마다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슬라임을 체험하기 전 저희 직원에게 요금을 문의해 주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 전 유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슬라임 카페에 있는 비상계단 옆에는 검정색 책상이 있습니다. 그 책상은 상단부에 십자가 문양이 그려져 있는 뚜껑으로 덮여 있고 노란색의 부적들이 들어있는 새하얀색의 슬라임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걸 보신다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주십시오. 저희 매장이 이런 슬라임을 놓는 이유는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번째, 최선을 다해서 슬라임을 만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먹이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다섯 번째, 저희 카페는 손님 여러분들을 위해 커피, 음료수, 미니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에 슬라임 라떼가 있어도 주문하지 마십시오. 이 수칙을 무시하고 이것을 주문하였던 손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만 그 손님이 있었던 곳에는 살구색 슬라임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5-1. 만약 커피를 마셨을 때 슬라임 같은 물컹한 무언가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삼키지 말고 뱉어주십시오.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말고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직원이 한 액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재빨리 그곳으로 입을 헹구십시오. 그 입을 헹구는 액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저희 카페의 재료들은 모두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합니다. 제작 도중 슬라임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있는 재료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이들이 슬라임을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입에 무언가를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가끔씩 아이들이 슬라임을 누군가에게 주려는 것처럼 허공의 손 모양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흰색 옷의 여자아이가 자신을 부럽다는 듯 쳐다보고 있어서 슬라임을 권했다고 합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여자아이에게 간접적으로라도 닿는다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긴 힘들 것입니다. 아홉 번째, 슬라임에는 다양한 파츠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머리카락, 눈알이 파츠통에 담겨 있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저희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파츠통을 치우고 정상적인 파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목격한 기이한 파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 번째, 우리 카페에선 역오망성 모양의 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앞치마에 역오망성 마크가 그려진 직원에게 이 틀을 받으셨다면 가까운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직원이 여러분을 잠시 어디론가 안내할 것입니다. 그들의 안내를 따라주십시오. 11번째, 슬라임은 먼지가 잘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지가 붙지 않는다면 저희 카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2번째, 책상 위에 누군가 두고 간 듯한 슬라임이 있다면 즉시 직원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해주십시오. 그 슬라임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고 간 거일 수 있습니다.
13번째, 저희 직원들은 여러분께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하려 한다면 따라가지 말고 다른 직원을 불러주십시오. 다른 직원이 올 때까지 버티십시오. 14번째, 슬라임은 PVA 또는 구화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은 물에 잘 섞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슬라임에서 이상한 냄새, 움직임, 딱딱함이 느껴진다면 물을 부려보십시오. 15번째, 저희 카페에는 나무 상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접근하지 마십시오. 열어봤자 그곳에는 녹색으로 빛나는 슬라임과 붉은 무언가가 있을 뿐이며 그것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6번째, 슬라임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경우 직원에게 말해주십시오. 직원이 촬영 전용 슬라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희 슬라임의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며 외부로의 형태 노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17번째, 9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파츠들이 있어도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런 파츠들을 집어넣어도 짠물이 흐를 뿐 그 외에 어떤 해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의 성분은 단지 한 노파일 뿐입니다. 18번째, 카페 이용을 마치셨다면 나가시기 전 반드시 세면대에 비치된 손세정대를 이용해 손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씻는 중 따끔하거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대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19번째, 이따금씩 저희 매장에 이런 무늬가 그려진 명함이 발견됩니다. 절대 그 명함의 번호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20번째, 카페 이용을 마친 후 여러분의 옷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빨간색의 무언가가 붙어 있다면 발견 즉시 옷을 벗어주시고 직원을 부른 뒤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손소독제를 뿌려주십시오. 위수칙들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각 테이블에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수가 분무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 만들지도 않은 슬라임이 움직인다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